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훌훌 한번 털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는 바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이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에 뭐 시장 분위기도 뭐 상승장이 잘 이어져 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 휴일이 지나고 나서 또 주가가 혹시나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와 함께 이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간단 명료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식도요, 제가 속 시원하게 또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잘 올라오다가 금요일날 주가가 살짝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미국 증시를 보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이 S&P 지수죠. 이 S&P 지수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비교해 본다면,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가 현재 요 위치라면 국내 증시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국내 증시가 이러다가 국내 증시만 홀로 또 이 약세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금융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미국도 전 세계에서 이 경제 규모로 본다면 가장 큰 나라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비교해서 보지 않거든요. 비교해서 보는 나라는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굳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참고만 하면 돼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앞으로 미국 증시처럼 뭐 이거 갖고 똑같이 올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위쪽으로 가져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시장의 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마다 주가가 빠지고 또 인상을 할까봐 주가가 또 빠지고 이래 왔는데 앞으로는 어때요? 이제 금리 인하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상은 올해 종료가 됐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시장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이 시장에 대한 걱정은 이제 내려놓고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교체를 또 해야 될까? 또 지금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살까? 이 부분만 잘 고민하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되는 종목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점검을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 02-2638-3985번 밑에 나오고 있죠? 이 전화로 지금 전화 주시면 아마 거의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지금 용기 한번 내면 여러분들 고민 다 풀어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용기 지금 한번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역시 상담을 해드려요. 샵 3989번입니다. 유료 100원이라는 거 이해하실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전화 상담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저희는요, 강연의 일정이 오늘 있는데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바로 신촌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리고 휴일이기 때문에 그 일요일과 이제 월요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일 동안에 또 주식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크리스마스 뭐 당일날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선물과 같은 그런 강연회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 신촌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강연회비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필기도구 이런 것도 가져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그리고 연초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 저는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주식 고민 제가 풀어드린다고 했죠.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전화하고 문자 많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코롱입니다요. 코롱인데요. 예, 네. 매수가는 15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15만 4천 원의 비중 10%예요. 네네네. 15만 4천 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들은 가격이 맞나요? 코오롱 인더 맞아요? 예, 예, 예. 15만 4천 원이에요? 예. 아, 참, 5만 4천 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아, 예, 예. 지금 5만 4천 원이요. 네, 착각하셨군요. 예,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긴장은 제가 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코오롱 인더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매수를 5만 4천 원에 하셨는데요. 예.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다고요? 예, 제 생각에 한 7월? 5만 7천 원까지 가도 못 팔아먹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혹시 이게 1년 1년 정도 되신 거예요? 1년은 안 됐고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셨죠? 예. 예, 제가 지금 가격을 보니까 매수를 아마 6월이나 이쯤에 하셨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못 파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진 건데 사실 예. 이때 그 못 팔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안 팔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욕심이 났어요. 그죠? 왜냐면 매수한 가격하고 그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아마 여기서 안 파셨던 것 같아요. 예, 항상 이제 그 기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매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네. 우리가 그 살면서도 이제 뭐 중간중간마다 어떤 기회들이 또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한참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사실 거기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는데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생각보다 이게 주가가 많이 안 올라서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인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걸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눌려버리게 되고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볼까, 그래 단가를 낮춰볼까 이런 고민도 하셨죠. 네.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안 그랬을까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아마 그 갖고 계시면서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코오롱 인더 자체가 이제 회사가 사업 섹터에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화학 섹터. 그래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 경제를 많이 탄다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 인더는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시동을 걸 때 한 번에 시동이 걸릴 때도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시동을 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시동이 제대로 걸리면 주가는 매수한 가격 위까지 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시점의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 일찍 들어갔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갑자기 목소리가 뭐 제가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시는데요. 아니요. 네. 자, 잘 단기로 보셔, 들으려고 네, 지금. 너무 길어질까봐 그런 거죠. 괜찮아요. 주식은 원래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팔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추가 네. 매수 타이밍 혹시 얼마나 더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세요? 요거는 한 4만대 내려오면은 사볼라 가다가 여기 지금 어. 조금 반등하는 것 네, 같아갖고 비중만 좀,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10% 비중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더 사실 거예요? 사신다면? 한 10%? 10%요? 10%까지 저는 안 사도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요. 저는 이제 가격대로 보면 45,500원 기억하세요. 아, 예. 얼마나 그랬죠? 45,500원. 네. 다음 주에요. 45,500원 가격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거는 이제 그 거의 뭐 장 끝날 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날 장 끝날 때까지 45,5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네. 올라와 있으면 그때 추가 매수 5% 가능해요. 아, 네. 그때 해도 돼요? 네, 5%만 하시면 돼요. 5%만. 아, 예, 예. 그리고 가져가시고 나중에 이제 그 54,000원에 팔면 추가 매수했으니까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러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정보입니다. 네. 뭐, NH투자증권, 네. 1,530원에 50%입니다. NH투자증권이요? 네, 1,530원이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최근일 것 같은데요? 네, 배당, 근데, 이제, 3월로 미룬다고 해갖고,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렇죠. 배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NH투자증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혹시 그분 아니죠? 저하고 상담했던 분.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그분도 배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빠지기 전이었어요. 네. 이때가 배당으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가격이 이제 수익 중이라서 제가 이제 어차피 배당으로 들어갔는데 배당을 지금 이번에 그 배당을 보고 들어갔다면 배당을 미뤘다면 이건 굳이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NH투자증권은 제가 볼 때 이거 뭐 손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비중- 조금 낮죠, 뭐. 비중도 50%니까. 예,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이 배당만 생각을 하고 갈 필요는 없는 기업이라 배당에 대한 생각만 지운다면 저는 괜찮아요. 이 회사는. 네. 그래서 이 증권사라는 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 좋아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때 좋아요? 회사가. 주가 올라갈 때 그렇죠, 맞아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배당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건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단타도 많이 치고 네, 또 네. 예, 종목들의 회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실적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지금 이 종목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가격을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가셨다는 건 수익률을 되게 높은 가격을 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약 3% 정도 막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게 고배당주잖아요, 이게요. 높게만 보지 않았다면 저는 1,7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00원. 네. 이렇게 네. 해서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지금 배당에 대한 실망한테 한번 떨어졌지만 주가가 잡히고 있잖아요. 저점이. 그죠? 네네. 곧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1,700원 정도. 이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당은 좀 뒤에 미뤄졌으니까. 그래서 네. 배당보다는 이제 이 시세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 1,700원 그래서 목표 주가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예, 선진이고요. 네. 1,600원에 10%입니다. 1,600원에 10%요? 예. 아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어요. 예, 아이고, 어제도 지금 또 4% 이상 떨어졌네요. 예, 예. 아이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네. 뭐 추가 매수를 뭐 언제쯤 해야 되는지 네.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추가 매수를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단가를 낮춰야 뭔가 보여요. 예, 이제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아, 이제 먹는 예. 거에 또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이게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예전에 올라가더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질 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근데 이게 기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할 때는 한번 주가를 한번 쫙 크게 한번 이제 그 펼쳐놓고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 예.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여요. 예.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죠? 이게 예. 선진이라는 기업의 이제 주가를 보고 계신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 좀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올라갈 때. 근데 또 하락할 때를 보면 하락할 때도 몇 년입니까 이게? 한 2년 이상을 막 이렇게 끌어요. 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 뭐 거의 3년 동안 하락을 해요. 예. 또 올라갈 때 이렇게 또 시원하게 올리죠. 또 하락할 때 어때요? 이번에 지금 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그죠? 엄청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타이밍을 애매하게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잡으면 안 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잡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선진이라는 회사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시기가 지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이 회사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높게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하더라도 7,500원 기억하세요. 7,500원.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얼마라고요? 예. 얼마요? 7,500원이요? 맞아요. 네. 7,500원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한 5% 정도. 이거 10%까지 예.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종목마다 이제 비중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조심히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선지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7,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한 5% 정도는 가능하니까 떨어져 있을 때 사지 마세요. 언제 저점이 잡힐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가져가 보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까지 하고 나서 뭐 9,000원 정도 가격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네,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인성정보 네. 3,200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AI 많이 비대면 진료 뭐 해가지고 뭐 쭉 올라가다가 자꾸 데려와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그 이제 US 케어라고 아시죠? 네, 원격 의료 관련 이제 그 네네. 네, 회사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비대면 치료도 역시 이제 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네네. 가지 않고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이쪽이 앞으로는 정말 많이 커질 것 같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령화 이제 사회로 계속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네.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또 어르신이 된단 말이죠. 힘든 네. 몸을 이끌고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진단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우리가 가지 않아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게 좋고 앞으로는 커질 것 같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고 있고. 그런데 아,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사리 커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이제 뭐 의사분들하고의 어떤 분쟁, 이제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US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우상승을 하기보다는 이 네. 일종의 어떤 테마로 정책이 살짝 나왔을 때 테마로 네. 어떤 뜨겁게 한번 올라갔다가 또 차갑게 식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주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있죠. 예. 이제 관심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쪽은 계속 이제 성장 사업이긴 하기 때문에 계속 뉴스들이 나와요 주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가 차갑게 딱 식었을 때 있죠. 네. 식었을 때 그때 매수했다가 나중에 타오를 때 파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2,500원 정도까지도 저는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은 팔면 예. 또 저점에서 또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50% 비중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3,200원이면 이제 손실을 굳이 보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라서 아, 예. 저는 반등 시에 4,000원 좀 기다렸다가 예. 이번에 타이밍이 좀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네. 4,0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하면서 더 하지 마세요. 네, 한 방에 네. 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50%면 많은 겁니다. 네. 네. 반등 시 4,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네,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59,900원에 20%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셨어요? 네네. 59,900원이네요. 네. 아,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이거 네. 10%였는데 물타기에서 어? 단가를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추가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네, 추가 매수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보고서 보셨어요? 네네, 받고 제가 2번이나 제 단가 위로 왔는데 제가 네. 안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내려가네요. 아, 그때 수익이 났었어요? 네네, 2번이나 수익은 났었는데. 아니, 왜 제가 이제- 그렇죠? 네? 2차전지 쪽이 많이 좋아 보이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 더 좀 수익이 너무 불안해요. 작아서 기다린 게 있는데 수익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탈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 탈출이라는 의미는 이제 뭔가 큰 성과를 얻어서 나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 네. 어쨌든 가까스로 겨우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를 탈출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래 매수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죠. 네. 빠졌다는 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주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가 매수를 어쨌든 해서 단가를 낮췄지만 거기에 대한 네. 어떤 보상 심리도 있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하지만 네. 때로는 뭐 매수가든 아니면 매수가 아래에서든 좀 빠져나와야 되는 탈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만약에 탈출 기회를 또 놓치면 나중에는 이 기회를 너무 아쉬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그때 팔 걸 그랬나? 그죠? 많이요. 네, 이 기회가 줄 때 나와야 돼요. 기회를 줄 때. 저는 네. 비중 20%고 지금 현재 그 매수 가격이 59,900원이면 아마 다음 네. 주에도 탈출 기회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다음 주에 또 기회를 주면은 이거를 또 과연 또 빠져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얼마 전에도 또 기회가 있었고 또 오늘 이번에도 기회가 또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네. 여기서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다음 주에 6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냥 손실 보지 네, 않는 6만 원 선에서. 정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서들 네.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네. 신사업, 2차전지, 동박조 막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네. 증권사에서 좋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네. 사실 저는 좀 그때가 보통 주가의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일단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SAMG 엔터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000원에 20%. 22,000원에 20%요? 예, 예. 자, 지금 이 종목 최근일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거? 그죠? 예? 매수하신 지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아, 매수는 오래됐는데요. 네. 아, 오래됐어요? 예, 계속 이게 지금 음.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목요일 날 많이 밀리고 네. 금요일 날 또 육고리는 많이 달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근데 오래되셨다는 게 뭐 1년 이상 되신 거예요? 그렇진 그건 아니죠. 않습니다. 그죠? 뭐 1, 2개월 정도 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예. 네. 그 정도면 사실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수익이 좀 더 났다가 이제 내려가고 좀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이 네.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네. 그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거래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죠. 예, 예. 티니핑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중국 그 런칭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 지금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료로 주가가 들어온 거라 사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잠깐 팍 들어온 게 관심이거든요.
이 관심이 많이 들어오면 거래로 이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재료도 뭐 다른 재료가 아니라 중국 재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중국 재료라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이 환호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네, 관련해서 그 재료가 터지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SMG 엔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워낙에 단타 물량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하는 건데 어제 그 거래가 들어온 이 의미는 뭐냐면 혹시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보니까 윗꼬리를 물었으니까 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윗꼬리가 나왔지만 거래가 많이 나왔다. 이게 무조건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예. 거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혹시 매집과 분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죠? 매집과 네. 분산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분산이 나온 경우를 별로 안 좋게 보고 매집을 나온 경우는 좋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 회사가 과연 거래로 봤을 때 이게 매집이었는가 분산이었는가? 이 회사는 분산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집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반등시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줄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에 주면 제가 볼 때 24,000원에도 안 파셨는데 저는 23,000원 정도에 와도 이건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타 물량들이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분산 터지면 이거 주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3,000원 반등시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전화 상담 전화 혹시 연결됐나요?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눈이요. 루닛.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때 9만 원 준 것 같아요. 9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 매수를 했는데 네. 그 뭐죠? 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단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절반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분할 매수했다는 거예요? 네? 분할로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17만 8천 원에 했는데 이게 추가 무슨 매수해서 그거 했었나 봐요. 오. 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0%요. 40%. 9만 원에 40% 매수하신 네. 거네요. 자, 루닛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좀 빠져 있는데 네. 회사는 아마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회사는. 그죠? 예. AI 영상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 네. 종목으로 막 이 회사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AI하고 의료를 접목한 이 기술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루닛도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받는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루닛이 지금 보니까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하셨는데 이거 아니 9만 원. 9만 원? 네, 네. 9만 원에 지금 매수하신 게 다고요. 40%. 그러면 이 종목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줘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탈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오랜 기간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주가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루닛은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걸 우리가 이제 올라온 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떨어진 걸 보면 많이 안 떨어졌죠. 그죠? 제 가격까지 올까요? 그래서 지금 9만 원 가격은 괜찮아요. 이 정도 가격은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라 다음 주부터 한번 지켜보셨다가 9만 원 반등 시에 그때는 욕심부리면 안 돼요. 앞에서 상담 받으신 분들 보셨죠? 보니까 뭐 매수가 왔는데도 그 더 갈까봐 안 팔았다고 하신 분들 있었잖아요. 저도 그거 그러니까 안 팔고. 네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번엔 진짜 네.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꼭 잘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저는 9만 원에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만 원은 올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잠시 저희는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시부터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신촌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는 이 강연회는 신촌 코지 모임 공간 10층에서 열립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조금 멀리 있어도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시장을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가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려고 붉은색 코트를 또 입고 왔거든요. 신촌에서 붉은색 코트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뭐 강연회에서 서로 마주하고서 이야기하는데 못해드릴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 시원하게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 신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제가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자, 전화 한번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네. 네온테크고요. 네, 네온테크. 예. 3,700원에 20% 받고 있습니다. 3,700원에 20%요? 네. 네온테크. 3,700원에 20%면 이 종목이 꽤 됐네요. 예, 오래 들고 있었는데 네. 그때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냥 안 내려오길래 그냥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래요. 언제쯤 더 사야 되나 해서. 예, 단기로 봤는데, 그죠? 그때. 예. 단기로 봤는데 아직 묵은지가 단기는 되네요. 아니고 장기로 봤죠. 네. 장기로 보셨어요, 그거를? 예. 그래요? 네온테크를 장기로 혹시 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길게 보시려고 사신 거예요? 제가 UAE 그쪽으로 해서 뭐 특허가 많이 있어갖고 예, 그것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더 샀는데 이 언제쯤 더 도시망공 추가하면서 모빌리티 더 해야 사업 되나 쪽이 그죠? 지금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이 성장의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이 네온테크가 뭐 드론 쪽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허도 또 관련해서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두고 보신 것 같은데요. 이미 이 회사는 그 전부터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아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를 보면 2020년도부터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려 거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1,300원이라는 가격에서 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4배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현재 지금 2,500원대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기술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관련해서 테마가 막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들이 막 이제 관련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은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요? 바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이 시장이 커지고 하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기대감에 대한 그걸 충족을 못 시켜준다면 즉 실적이 그 부분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다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2020년도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갔지만 실적이 정작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로 조금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장기로 이제 길게 보려고 매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당장 이 회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주가는 이제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회가 오면 주가도 또 이제 반응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 보셨다가 나중에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오래 두고 보실 필요는 없고 다음 반등에 테마가 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은 지난번에 뭐 테마가 없을 때였잖아요. 그때 네. 뭐 3,600원 정도였으니까 테마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보다는 위라고 저는 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900원 위로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3,900원이라고 해도 사실 3,900원 위에서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3,900원 위쪽에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겠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네. 한번 기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 매수는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거래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이 회사는. 그죠? 네. 그래서 거래가 지금 부족한 기업들, 지금 비중 20%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만 남겨두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주셨는데, 자, 문자 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네요. 바이오 파마. 매수 가격이 28,9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10%네요. 28,900원에 10%. 아이고, 이거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셨대요, 이걸? 제가 볼 때 만약에 11월 달에 잡으셨으면 이건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으신 거예요.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을 봤을 때 일단 수익 중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진 자리,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왔잖아요. 거기서 좀 부딪힌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기업이 반등을 해주면 39,000원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39,000원 가는데 이 가격을 넘지 못한다면 역시 이번에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39,000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다 빠지느냐. 만약에 넘어간다면 4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9,000원에서 흔들린다면 그때는 정리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겠죠. 혹시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거 이제 하락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럼 손절가는 37,000원 잡아두시고 대응하세요. 이미 수익인데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본전까지 또 밀려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전략 잘 참고해서 다음 주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서울바이오시스 문자 종목입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 매수 가격은 지금 8,800원이네요. 8,800원에 비중이 20%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 샀을까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진짜. 이걸 어떻게 기다렸는지도 참 그렇고, 이거 아마 이분은 매수를 이 가격에 하셨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바이오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거래가 부족한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거래는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도 적자고, 2022년도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적자가 지금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 상태도 좋지 않겠죠? 그럼 재무 상태를 잠깐 보면은요, 부채 비율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800에서 또 300%면 되게 많네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미 그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내년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빠져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이 회사는 나중에 5,500원 가격 오면 그때 꼭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번 종목도 문자네요. 웰바이오텍. 여러분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통화를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풀어가는데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 번호 지금 아래에 있죠. 02-2638-3985번. 문자는 또 유료예요.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웰바이오텍 매수 가격 2,205원이고요. 비중 2%네요. 비중이 20%네요. 비중이 20%고요. 2,200원이면 거의 2배 가격이네요. 거의 또 반타작이에요. 아이고. 자, 일단 말씀드리면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주가가 앞전에 이렇게 많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웰바이오텍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정말 좋아서 올라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적 없이 올라갔다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건 실적입니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저 고점에서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즉 1,000원 아래에 있을 때 그때부터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웰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점을 또 잡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또 눌렸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700원, 1,600원 이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등 시 1,600원 정도 선에서는 이 종목은 교체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600원 왔을 때 힘이 좀 강해 보인다 싶으면 이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한 번에 상담이 끝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600원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다음 종목인데요. 이번 종목은 하림이네요. 하림. 자, 하림. 이것도 골치 아픈 종목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지금 5,370원이에요. 5,370원에 지금 비중이 20%네요. 자, 5,37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최근에 HMM 인수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하림이라는 회사가 HMM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이 HMM을 품는다라고 하면 하림의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지금 현재 다 자금을 회사에 쌓아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자를 한다든지 어쨌든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수하는 기업과 피인수 당하는 기업 있죠. 인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M&A 이슈가 있을 때 인수하는 기업은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수 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하림의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온 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당했다는 거죠. 이건 시장에 좀 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할 때 보면은 과거의 주가가 6,000원 정도 가격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를 보면 2014년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10년 만에 온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여기에서 잘못 물리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인수하고 나서 뭐 재계 순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 충당, 나중에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다음 주라도 반등 주면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4,000원, 그리고 저는 반등 시 4,500원만 넘어가면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림 종목 상담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자, 매수 가격 76,500원이네요. 76,500원 매수 가격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지금 30%예요. 76,500원의 비중 30%. 이거 언제 사셨는지 궁금하군요. 이 목요일날 샀다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익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재료를 보고서 들어갔다라고밖에 이제 재료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 가격에서 주가가 튀는 자리에서 샀다면 말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은 이제 그 대응의 영역에 있는 이 상황이고, 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여기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이 거래가 들어왔던 이 봉을 보면은 이 장대 양봉이 딱 올라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대량의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이 조정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조정봉이 발생될 때는 보통 이 도지 위아래로 꼬리가 생기는 몸통이 좀 얇은 봉이죠. 이런 봉으로 이제 조정봉이 나오는데 이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조정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손절가만 이제 84,200원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9만 원 보이죠? 9만 원짜리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단기 슈팅해서 정리하고 잘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한주라이트. 자, 매수 가격 4,309원이고요. 비중 20%. 4,309원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상장됐을 때 그
아니군요. 이게 제가 잘못 봤군요. 이 초기에 매수하신 거네요. 지난번에 그 10월 달이죠. 10월 초기에 잘못 매수하신 것 같고. 근데 이때가 좀 문제가 있던 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앞에서.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꼬리를 무는 조정목이 나왔어요. 자, 이 조정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목의 저점이 깨지면 뭐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손절가라고. 그러니까 손절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면 이건 지금 사면 안 되는 가격대였던 거예요. 눌릴 때는. 지금 가격을 보니까 지금 4,300원대 매수하신 거잖아요. 4,500원대 매수하신 거니까 지금 보면 요 자리에서는 주가는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저는 정리가 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거래가 지금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4,200원, 4,200원 목표 주가 보시고 반등 시에 4,200원에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자, STI. 자, 매수 가격이 28,900원이에요. 28,900원의 비중이 7%네요. 자, 28,900원의 비중이 7%. 자, STI도 지금 그 매수 시점을 잠깐 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도 여러분들 좀 주가가 많이 떠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떠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STI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좀 마이크론도 뭐 지난번에 실적 좋게 나왔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올라갔고 STI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보여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가를 보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도 지금 점점 약간 분산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잘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3만 원 선에서 정리 의견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은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잖아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신촌에서 강연을 하잖아요. 1시에 저는 신촌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